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일 메시지를 발신했고,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우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열린 당 회의에서 일본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뗄 수 없는 이웃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간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이웃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자며 진실되고 성의 있게 일본을 대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문 대통령이 감정적 대응 자제 등을 주문하며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는 국회 로텐도홀 이승만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의 담화문을 읽어내려고 하는데요. 담화문을 통해 황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맞춤형 복지 정책 등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산, 일자리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정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이를 내일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담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광복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손 대표는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한국을 향한 모욕적 언사를 쏟아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임대료에 비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광복절 기념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고의로 일제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고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 대응을 위해 꾸려진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여야 5당 관계자들과 정부 측 홍남기 경제부총리, 민간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WTO 제소 등으로 다양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면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참석자들은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 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며 해당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산업위 전체 회의도 열렸는데요. 회의에선 일본의 조치로 타격을 받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산업위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발표된 개각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국회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이 됐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회신해야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마골은 인사청문 전국에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